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정상에 올랐나? 영원한 1등은 없다. 위에 빨간 줄은 SK에 대한 얘기고 밑에 약간 그 색깔들은 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사진 이미지는 제가 챗 GPT에다가 언더독에다가 SK 하이닉스의 이미지를 입혀달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이쁜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챗GPT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좋은 버전도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언더독은 항상 있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하는 요소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밑에서 2등이 항상 치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토로라든가 블랙베리라든가 인텔처럼 한때 1등 자리를 호령했던 기업들도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은 잠시 1등은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33년 만에 D램 1등 시장을 내려놨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을 한 지 거의 한 30년 만에 D램 1등 시장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1등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1등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에는 영원한 1등은 없죠. 요 사진은 뭐냐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가서 요게 이제 광노정 사장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보고 있는 거죠. 요 웨이퍼가 300mm 12인치 웨이퍼입니다. 저기에 D램을 새겨 넣는 거죠. D램 미리가 바뀐 배경에는 HBM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다 맞는 말은 아니고 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HBM을 잘 만들려면 뭘 잘 만들어야 돼요? D램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의 1등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D램을 잘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D램 하나를 잘 만드니까 낸드도 잘 만들고 HBM도 잘 만들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을 압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에서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삼성은 지금 콜 통과를 못했죠. 마이크론은 지금 콜 통과하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요. 그래서 HBM만으로 SK 하이닉스의 그 1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원시 D램이라든가 300대 이상 낸더 플래시라든가 이런 데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다 가져갔어요.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D램 생산 캐파는 SK 하이닉스의 1.5배로 되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D램은 780몇만 장인가 이렇게 되고 SK 하이는 대략 한 540만 장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챗GPT를 도움을 받아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임직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국내 12만 명, 그 다음에 국외에 14만 7천 명 해서 전체 26만 7천 명 정도가 임직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거는 반도체 임직원이죠. DS 부분. 삼성전자는 7만 8,669명입니다. 챗 GPT가 저한테 방금 전에 알려준 숫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얼마냐? 31,976명,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서 일하시는 임직원이 SK 하이닉스의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뭐 삼성이 한 1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월등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R&D 비용이라든가 시설 투자라든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은 뭐 24년도에 R&D 비용하고 시설 투자해서 80조가 넘는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거고 SK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해서 작년인가요? 겨우 이제 20조 원을 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1위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SK 하이닉스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봤다.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군대 문화죠. 까라면 까.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없답니다. SK 하이닉스에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라는 이 조직이라는 거는 옛날 LG전자, SK, 삼성에서 넘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지시에 실무진이 다른 의견을 내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컨대 10나노 1세대 D램을 개발할 때 임원이 선폭을 19나노로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실무진이 아니다. 선폭은 19.5가 맞다. 그래야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근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까라면 까,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대로 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주 일러스트 하나 보시죠. 까라면 까,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익 나온 게 죄가 아니니까, 안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라면 까. 근데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억지로 달성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품 성능도 당연히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개발 속도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1, 2년 넘게 준비한 제품을 원점에서 다시 개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재설계하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삼성은 한참 지금 그 생산하고 있는 D램도 지금 새로 재설계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10나노 5세대급 1B D램의 선폭은 삼성전자가 12.54나노, SK 하이닉스가 12.65나노, 마이크론은 13.04나노입니다. 이게 테크 인사이트에 나온 자료인데 수치만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죠.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D램 성능 평가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걸 EUV를 생산하죠. SK도 아마 EUV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은 그냥 일본 핀폐빵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을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냐고요. 위에서 이걸로 해야 하고 그냥 내려 누르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게 성능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경쟁사 출신 경력직도 우리 편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승진을 하거나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을 놓고 구성원끼리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을 통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기주의를 생산할 수가 있고, 근데 조직 간의 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런 게 없고 원팀, 그 다음에 원팀 스피릿,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걸 한번 보고, 이게 원팀 스피릿, 이게 그 SK 하이닉스 그 뉴스룸에 나와 있는 건데, 후발주자 핸디캡을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그래픽을 쭉 이렇게 보면 이 SK 하이닉스의 역사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원핏 스피드로 극적인 부활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 2013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된 거죠. 하여튼 그 잘 되는 회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SK 하이닉스로 이직한 경력직이 가장 많은 것도 놀라운 건데, 그런데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문화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사진도 사실은 제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공유와 협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까 쉐어링,
콜라보레이션. 참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챗GPT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세상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경력 직원은 전 직장에서는 본인 성과를 위해 핵심 정보를 동료 직원에게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보니 직원 조직 간의 협업이 쉽지 않았다. 지금 회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부서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된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일이 어떤 회사는 잘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더란 얘기죠. 거기서 회사의 성패가 달린 거죠. SK 하이닉스는 흑수저고 헝그리 정신으로 성공했다. 한 과목 잘한다고 1등이겠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HBM을 잘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HBM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D램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D램도 잘하고 지금 낸드도 잘하고 그 다음에 HBM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22년께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SK그룹의 최고 경영자 CC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 1위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온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까 돌아온 답에서는 HBM 과목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등에서 여전히 경쟁사가 강하기 때문에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니라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D램하고 낸드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지금 현실입니다. 33년 D램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상대이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쇼킹해요. 삼성전자의 개발 속도는 SK 대비해서 한 6 내지 1개월 정도 앞섰다. 삼성전자는 항상 제품에 대해서 절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A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는 삼성전자는 같은 제품을 양산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들은 좌절했어요. 그래서 30년 넘게 2등만 하면서 다져진 SK 하이닉스의 헝그리 정신이 야기됐던 거죠. 자, 우리도 개발하고 있어서 자 이제 개발했다 하고 소식을 알리면 삼성은 양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량으로.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묵묵히 투자했다. 결국 기회가 왔고 기적처럼 터진 게 HBM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뭐냐면 삼성전자는 항상 6 내지 1개월 정도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A라는 제품을 개발했다 하면 삼성은 양산을 해버렸어요. 상대방의 길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좌절했어요. 이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칼을 가른 거죠. 헝그리 정신이 그때 생긴 거죠. 드디어 HBM에서 그냥 포텐이 터져버린 거죠. 이러면서 그냥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그래서 12단 HBM3 그 다음에 HBM4 샘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만 하던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2등이 되자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짜놓은 판에서 빠르게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낯섭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가 짜놓은 스펙을 맞추려니까 삼성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8단 HBM3는 지금 1년이 아니라 뭐 그냥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콜 통과를 못하며 헤매고 있거든요. 12단 HBM3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돋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이제 HBM 추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인력을 투입을 했지만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하다못해 파운드리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작년에 극단적으로 원포인트 그 인사 이동을 해서 은퇴를 해야 할 그냥 올드보이가 그냥 DS 부분에 부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21일이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벌써 신문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파라군 출신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늘 우등생, 항상 우등생이었던 이 삼성전자가 갑자기
위기를 맞자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흔들려서 제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삼성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SK 하이닉스가 부당한 배경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렸다고 해서 준비 없는 SK 하이닉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칼을 갈면서 실력을, 제품을, 기술력을 쌓았던 그 결과인 거죠. 우리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 반도체 지리학과에서 석학이죠. 지금도 삼성전자의 인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건 수년간 투자가 분산됐다. 그러니까 2019년이죠. 이재용 회장은 133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1등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한 곳에서만 그냥 전적으로 파고들었던 거고, 삼성은 좀 문어발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리더십의 부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것들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까라면 까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까라면 까라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냥 달성하지도 힘든 그런 과제를 주면 그걸 밀고 나가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감은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의 고민이 많겠죠. 빨리 그냥 이 어려움을 툭툭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난 주말과 오늘 또 아침에도 들려지는 그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